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단발적으로, CFD의 상환,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제 전자공시사항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세종메디칼, 그리고 나한익 대표, 그 다음에, 나한익 대표가 있었던 헬릭스미스, 디아크 두올물산. 이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말씀드렸고, CFD의 상환, 그리고 한 번 더의 상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도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법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추적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뭐 기타 다른 영상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들으셨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이들의 머리통을 치면서 3월에는 분명히 이들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전에 적은 손실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손실 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 한번 어제 영상을 볼까요? 그리고 이 공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CFD의 상환 10배 레버리를 사용해서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수익을 내고 있고 그 CFD를 상환하는 공매도처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 이후에 이 카나리아 바이처럼 이런 작전주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연말에 1억 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G타자 안교수 검색하시게 되면 개인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들었고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어떤 궁금증에 대한 영상을 올려달라라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다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 물론 이 채널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는 것 뿐이지 무관합니다. 자, 계속 항장 폐지 첫 단계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영상만 보면서 임상삼상 오레고모밥 이디터였습니다. 된다. 근데 계속 3주 전부터 이러면 깡통 계좌 됩니다. 깡통 계좌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아마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이때 해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일러드렸던 부분 그리고 3주 전 거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거도 보고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자, 이때 장전 필수 1분 전 긴급 공시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반드시 오를 때 멈추면 답 없습니다. 나한익 대표 행적을 적어놨습니다라고 하죠. 자, 봅시다. 집중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나리아 바이오와 헬릭스미스와 바이오 솔루션 이 삼각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전자공시부터 시작해서 이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라서 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골라내서 여러분 영상 찍고 있습니다. 3월은 분명히 피해야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CFD 진짜 안 좋은 얘기라죠. 상방에 10배를 베팅할 수 있고 빠진다에 10배를 베팅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DSMB라고 하는 이 안전성 위원회로부터 안 좋은 사실을 나올 것 같았어요. 자, 이러면서 작전의 시나리오를 일러드렸고 그리고 방법을 일러드렸죠, 사실. 그래서 이 작전의 머리를 한번 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CFD 상환 일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어요. 이 나한익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디아크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근데 이 둘의 기업은 지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상장 폐지됐어요. 자,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정말 안 좋은 뭐 문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어제 제가 초긴급, 당일은 급등 하면서 제가 이제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분명히 반등 나온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겼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자, 지금 보면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 텐데
지금 경각심을 알리는 절차는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자 3월 이제 곧 3월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해법은 마이너스 한 30%에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이너스 40%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을 공략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마 근거 있는 이야기보다는 됩니다. 오래고모와 됩니다. 이때 됩니다. 이런 영상만 보시면 이때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너무 장난을 치면서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각심을 알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팩트를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이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세력주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그리고 진정한 해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된다.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쵸? 자, 중요한 건 공시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받아가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CFD 상환일을 기록해놨어요. 예, 탐방자료 첨부했고요. 3억 최종 전략에 대한 부분을 남겨놨습니다.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카나리아 그리고 평단가 수량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CFD라는 게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이 하방에 무용성 평가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알고 빠진다에 베팅한 거예요. 근데 이들도 이렇게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나오겠지만 헬릭 스미스의 나은익 대표가 CF였죠. 얘도 임상 실패가 나왔어요. 그 결국은 얘의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 M이었습니다. 즉 카나리아의 최대 주주. 결국은 팔죠. 근데 이때 매각 자금을 가지고 뭘 한다? 이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자 보세요. 말로는 다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얘를 팔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빠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못 올라오게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종 메디칼을 보게 되면 되는데 자 오늘은 조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날입니다. 이게 해법의 열쇠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아마 아무리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마이너스 한 10%대로 지금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 2200원, 1585원, 19일, 24일 세종 메디칼이 여기서 지분을 줄인다. 결국은 이들은 이 임상 실패에 베팅을 하고 사전적으로 CFD 빠진다에 이때 못 올라오게끔 때리고 다시 때리고 그러면서 이때 상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날은 제가 한번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좀 피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2월 5일 날은 일단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렸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시초가 세종 메디칼 매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CFD 상환 일정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매수 그리고 그쵸? 자 볼까요? 실제로 이 부분에 그쵸? 이 부분에 제가 일러드렸죠. 근데 한번 끊고 가자. 그리고 다시 어제 영상을 통해서 그쵸?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실시간으로 제가 이 뭐 사실 이 경제 연구소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고 50조 넘는 연기금 자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있어서 어떤 이런 문자를 보내는 행위 사실 이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도 이거 할 수 뭐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누가 합니까? 사실 그쵸? 그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하고자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 좀 이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되냐. 새로 방을 열 수도 없고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올해 54세 됐습니다. 저 인생 선배님들. 그러다 보니 자, 요 부분에서 좀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특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본인이 어떠한 이 손실이 큰 종목들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세종 메디칼 일단 단기 접근합시다. 10%니 팝시다. 이렇게 해서 일러드리죠. 여기서 시장에 이제 미국 전일 있었던 이슈 폴라리스 오피스 오전에 8시 57분 자 현금을 좀 가지신 분들은 이걸 단기 거래를 하면서 장 전에 일러드려요.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다룬다. 그 뜻은 뭐냐면 세종 메디칼 여러분들 실수 나온 이유는 뭡니까? 예. 카나리아 바이오 실수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죠. 종목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을 변경했고요. 그렇죠? 나은익 대표 행적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세종 메디칼 최근에 보게 되면 나은익 대표가 대표로 있는 법인 다 떠났죠. 세종 메디칼도 떠났죠.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최대 주주기 때문에 매각 자체 이거 누가 받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얘를 데리고 몇 년 지나서 우회 상장하면 되거든요. 나한익 대표는 두월물산과 디아크를 상장 폐지로 이끈 인물이라고요. 지금 이 특수관계인들은 다 떠났어요. 세종메디칼 이제 지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신호를 줬었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한 부분, 물론 CFD의 상환 일정은 또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보내드린다고 한 거, 자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저 텔레그램 방은 좀 이거 들어오세요. 일단 왜냐하면 교육을 제가 좀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투자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하게 투자해서는 게임의 룰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도요. 분명히 세종메디칼에 대한 부분도 카나리아 바이오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메디칼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세종메디칼도 한번, 예, 맞아요. 요 부분 어제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세종메디칼 일단 단기 접근. 그 이거 보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이브 방송을 통했고, 얘도 단기 접근. 왜요? 결국은 거의 마지막을 가게 되면, 자 세종메디칼이 올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를 잘 팔았기 때문에. 나름 고가에서 잘 팔았다는 거예요. 저게 더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즉 상장 폐지되게 되면 얻어내는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래일만 공략을 해야 돼. 이거래일. 내일 휴일이죠. 이거래일만 공략을 하고 이렇게 CFD 상환 일정.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펀드 매니저 후배들 전부 동원하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명동사채를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각 증권사 임원들 통해서 CFD 상환 일정까지 다 파악해서 영상을 찍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세종메디칼도 마찬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CFD 상환일 3월에 딱 두 번만 공략합시다. 그리고 손실이 얼마가 됐든 마이너스 40%가 됐든 끌어냅시다. 두 번 거래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정상적인 플레이어가 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이렇게 하방 추세에 있을 때 이 부분만 공략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런 종목들 노는 구간대에서 종목에 빠져들지 말아라.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큰 테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항상 종목에 빠져들어서 큰 실수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이드로리튬 역시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대주주 떠나고, 그다음 뭐죠? 갑자기 리튬 사업하겠습니다. 다 이런 꼴을 보이는 이유는 기업적으로 갑자기 사명을 바꾸고 우회 상장하고 이 업종을 바꿔버리는 기업들의 한계는 이럴 수밖에 없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만, 그리고 또 금전을 내야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잘 되셨을 때,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셨을 때는 기부하세요. 네? 기부하세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 나중에 꼭 여러분들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결국은 작전주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오래고무밥 추적 관찰 진행, 이거 제가 9시 14분에 올려드리면서 세종메디칼 단기 접근만 하고 끌어내자. 그래도 10% 상한가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쵸? 자, 이들의 머리통을 치는 역할을만 하고요. 나중에 만일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된다고 한다면 CFD를 가지고 얘네들은 왜 상환을 할까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상장 폐지될 때 무슨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날 거래 정지돼서 상장 폐지될 텐데 이들은 또 CFD를 이용해서 빠진다의 베팅을 미리 해놓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때는 현금을 전체 보유한 상태에서 정리매매 들어가기, 그쵸? 그때 빠진다의 베팅할 수 있는 거, 그걸 합시다. 대주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카나리아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 임원들 통해서,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형님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한 거냐, 난감하다. 근데 중요한 건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이유는 공정한 룰에서 시장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자, 저와의 이 어떤 뭐랄까요?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네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체계적으로 공부하도록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에요. 무슨 뭐 특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예, 1,000만 원 가지고도 1억을 벌 수 있는 건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매일 다룹니다. 시장을 보면서. 자, 들어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